10월 14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국가시험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협은 어제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총파업 투쟁 당시 국민의 염려와 불편에 대해서 수차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저항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의로운 취지의 행동이었으므로 의대생들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특히 내년도 의사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결자 해지의 자세로 의사 국시 재응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주요 대학 병원장들과 만나서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원내부대표는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가가 정한 원칙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재응시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어제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이 겉으로는 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가 환자의 건강 정보를 쉽게 수집해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가입을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입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력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외과는 대표적인 비인기과죠. 전공의 지원율도 낮지만 수련을 중도 포기하는 비율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역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전공의 충원율은 흉부외과 61.3%, 산부인과 90.8%, 외과는 90%로 모두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이 과목들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도 3에서 4%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신현역 의원은 전공의가 부족한 과에서 사직률이 높은 것은 비인기과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기피과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한방첩약급여화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한약재 원료 기준이 불명확하고 유해성 기준도 없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약재 두 품목에 대해서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서 안정성 기준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두 품목 외의 한약재는 인체에 무해하거나 위해 가능성이 낮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연간 500억 원 규모의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애초 이달부터 시작 예정이었으나 첩약 표준화 등 준비가 부족해서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식약처장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처장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NVH코리아의 자회사들이 마스크와 병원 무균실, 격리실 관련 생산업체라는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국민의힘 이종석 의원은 업무 연관성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들의 주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올랐고 이 처장의 재산 평가액도 8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처장의 배우자는 해당 주식을 10억 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처장은 해당 주식은 식약처장이 되기 전에 구입했고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의 검증도 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식약처의 부실한 독감 백신 관리, 부정 행위를 저지른 의약품 심사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